네, 좋은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공격했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인가,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될 것인가, 이 부분의 시장에 온 초점은 맞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제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다. 중독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만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0.51% 크게 밀렸고 S&P 500 지수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이슈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오늘도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중동발 리스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파괴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필라델피아 연은의 6월 제조업 지수가 크게 위축된 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연준 이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징적으로는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서클, 그리고 애플에 대한 내용, 그리고 크로거와 카맥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투데이 뉴스판으로는 미국에서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입 제한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 오늘 반도체 종목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AI가 기사를 픽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산업화를 이끌었듯이 AI 시대에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됐고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에 대한 이야기, HD 현대, 그리고 페드에서 달러 중심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탐색을 지속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리포트는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와 아모레퍼시픽, 한정기술까지 오늘은 일제히 목표가 상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글로벌 헤드라인 기사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 주만큼은 꾸준히 뉴스에 대한 체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핵녹축 능력 파괴가 목표였고 작전은 대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즉시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다라면서 강경 반발했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 의결했다고 하고요. 최종 결정권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에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우디와 일본, 영국 등은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권 교체가 아닌 핵 위협 억제가 목적이라고 방조했지만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3에서 5달러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했고요. IAEA는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미 핵시설 인력을 대피시켜서 피해가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반에서는 추가적인 피해와 확전을 우려하고 있고요. 사우디와 레바논 등은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시장에서는 봤던 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란에서 의결이 이미 된 만큼 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회복 흐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의 제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4로 3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서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고요. 특히나 고용 지수가 전달 16.5에서 마이너스 9.8로 급락하게 되면서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도 7.5에서 2.3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구매 가격과 수취 가격 등 물가 관련된 지수도 일제 하락한 가운데 무엇보다 6개월 후를 내다보는 미래 활동 지수가 47.2에서 18.3으로 반토막 나게 되면서 경기 비관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연준 의사들의 금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엇갈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텐데요. 마지막 헤드라인 기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키워갔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의 이야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 이후에는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금리를 동결한 채 데이터를 지켜봤고 지금까지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건데요. 만약에 노동시장에 하방 리스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월러 연준이사의 이런 발언들이 차기 연준의장의 자리를 의식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월러 연준이사 역시 차기 의장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관세 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박힌 연은 총재 역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봤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시죠. 또 한 번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서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상원이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USDC 발행사 서클의 주가는 금요일에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24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8배 상승을 한 것이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만 주가가 125% 올랐습니다. 시포트 리서치는 서클의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 235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금요일 하루 만에 이 목표가 235달러를 넘겨섰습니다. 규제 개선으로 인해서 글로벌 채택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 서클과 수익을 공유하고 있는 구조인 코인베이스도 그날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제프 켄트웰은 서클은 암호화폐 산업의 파괴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3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규제 환경 개선 자체에 주목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주가는 오히려 급락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편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서클의 주식 125만 주가량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금요일에 함께 전달이 됐으니까요. 해당 내용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AI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 AI의 인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M&A 총괄 에이드리언 페드리카와 서비스 책임자 에디 큐, 주요 AI 임원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초기 검토 단계로 실제 인수 제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AI 검색 기업으로 실시간 웹 정보 기반의 정확한 응답을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 가까이로 평가가 됐고요. 인수가 성사된다면 애플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진 가운데 퍼플렉시티 인수를 통해서 그 시세를 따라잡으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실의 개선 작업에 공백을 메우려는 전략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금요일 2.25% 오르면서 201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로는 크로거와 카맥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식료품 체인 크로거와 중고차 유통업체 카맥스가 시장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크로거는 1분기 순이익이 8억 6,600만 달러로 주당 1.29달러로 전년 대비 4%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연료를 제외한 동일 매장 매출은 3.2% 증가했고 연간 가이던스도 2.25%에서 3.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골무가 속에서 가성비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크로거를 선택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카맥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중고차 소매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9% 늘어난 23만 대 이상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 역시 75억 5천만 달러로 6.1%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21년 11월 이후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가성비를 중시하는 크로거와 중고차 관련된 종목인 카맥스라는 점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오히려 조금은 꺾이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거의 주가 흐름은 거의 1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9.84%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카맥스 같은 경우에는 6.5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는 엔비디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버의 상징 엔비디아가 제조 전환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폭스콘과 협업 중인 엔비디아는 내년 미국 휴스턴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서 서버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유비테크 로봇 테스트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AI 서버의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줄이고 첨단 제조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서학개미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차익 실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엔비디아는 약 2,800억 원 순매도되면서 1위 매도 종목에 올랐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1.12% 하락한 채 $143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